흔히들 을사늑에게 장본인 이완용은 알고 있으나 다른 매국노와 다른 사건들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했던가. 역사를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는 민족 또한 미래가 없을 터. 1907년 고종은 을사늑에게 부당함과 일본 제국의 침략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에 3명의 특사를 파견한다. 이를 헤이그 특사라고 한다. 하지만 이내 일본에게 발각되었고 일본은 이를 빌미로 당시 한국 통감 이토히로 부미로 하여금 고종에게 퇴위를 강요하여 결국 7월 20일 양위식을 강행하여 순종이 즉위하게 된다. 이 퇴위식에는 이완용 등이 가담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주권을 빼앗기 위한 일환으로 고우라는 명목하에 일본은 이완용의 전권을 이용하여 대한제국의 국권을 장악할 수 있는 7개의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리고 이 조약의 정미칠적이라 불리는 매국노들이 서명하는데 다음과 같다. 농산공부 대신 송병준, 공부 대신 이병무, 탁지부 대신 고영희, 법부 대신 조중흥, 학부 대신 이재곤, 내부 대신 임선준, 마지막으로 내각총리 대신 이완용은 을사늑에게 이어 정미칠조약에도 서명하며 정미칠적으로도 이름을 남기게 된다. 조약의 내용은 이러하다. 일본 국정부와 한국 정부는 속히 한국의 부강을 도모하고 한국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라는 목적으로 이하의 조간을 약정한다. 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이다. 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의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이다. 제3조 한국의 사법 사무는 일반 행정 사무와 구별할 것이다. 제4조 한국의 고등 권리를 임명하고 해임시키는 것은 통감의 동의에 의하여 집행할 것이다.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 사람을 한국의 관리로 임명할 것이다. 제6조 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가 없이 외국인을 초빙하여 고용하지 말 것이다. 제7조 메이지 37년 8월 22일에 조인한 한일 협약 제1항을 폐지할 것이다. 이상을 증거하기 위하여 아래의 이름들은 각각 본 국정부에서 해당한 위임을 받아서 본 협약의 이름을 적고 조인한다. 광무 11년 7월 24일 내각 총리 대신 훈 이등 이완용, 메이지 40년 7월 24일 통감, 부작 이토히로 부미. 조약의 주요 내용은 그냥 일본의 통감부가 내정을 다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통감부라는 개념은 을사늑약 당시 생긴 것인데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삼으며 한성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한국의 정서 및 행정 등을 장악하며 직접 통치하도록 일본 제국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다. 이토히로 부미는 통감부의 초대 통감으로 임명되었다. 국명 을사조약 당시 통감부는 오로지 외교 업무를 위해 설치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정미칠 조약 이후 대한제국의 법령 제정 및 행정처분 업무, 관리의 임명권까지 죄다 통감부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일본인에 의한 차관 정치가 실시되어 대한제국은 사실상 일본 등의 열강으로부터 위침이 있을 때 아무 방책이 없는 무방비의 상태로 노출되게 되었다. 또한 각 조항의 시행에 관해 협정된 비밀조치서가 작성되었는데 이는 대한제국 군대의 해산 등의 내용이었다. 군대 해산 및 고종 퇴위에 반발하여 전국적으로 의병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를 정미의병이라고 한다. 그 후 일제는 1909년 7월 기후각서로 대한제국 사법권과 교도행정권을 빼앗고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방이 있기 직전인 6월에 경찰권까지 빼앗았다.